안녕하세요. 과학이 빛나는 밤의 야간사행 가이드 이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 밤중에 어떤 이야기로 책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은 한 권으로 끝내는 세상의 모든 과학 159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300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은 지금에 비해 너무 약하고 작아서 사냥꾼이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대신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영양가 높은 먹이를 얻어낼 수 있었으니 바로 동물의 사체였죠. 물론 맘 편히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경쟁자로 긴 송곳니를 드러낸 하이에나와 극성맞은 대머리 독수리들이 있었죠. 그들이 휩쓸고 가면 하얀 해골만 남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먹을거리가 뼛속에 있는 골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육식을 시작했다라는 건데 오늘은 이 사람이 고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고기에 대해서 이제 얽힌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고기 요리의 뭐 역사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고기 요리에 또 성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번 또 가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야간서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보면서 보니까 250만 년 전 무렵 정도에, 그러니까 300에서 250만 년 전 그 정도 무렵에 화산이 또 굉장히 많이 폭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 화산재가 하늘 높이 올라가서 태양을 가리고, 그러면 이제 또 세상이 더 어둡고 어두워지니까 또 추워지는 거고, 추워지면 또 바닷물이 증발을 또 적게 하니까 건조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숲이 더군다나 줄어들었다. 물론 이제 빙하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대륙의 배치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더 요인이 가속화되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원숭이나 이런 유인원들은 보통은 초식을 많이 하잖아요. 꽃을 먹는다거나 열매를 먹는다거나 이파리를 먹는다거나 물론 이제 초식 동물들도 가끔씩은 육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도 뭐 죽은 토끼를 가끔씩 먹고, 뭐 병아리를 좀 잡아먹기도 하고, 사슴도 새를 잡아먹고, 이렇게 육식을 가끔씩은 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계속 건조화가 되면은 우리 유인원들이 이제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밀려난 유인원. 제 책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숲의 가장자리로 아마 밀려났을 거다. 우리 조상들은 더 이상 먹을 게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골수를 먹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가끔 먹는 거랑 고기를 또 주로 먹는 거랑은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원래는 어쨌든 초식을 주로 하는 동물이었고 뭐 가끔씩 뭘 먹었다고 하더라도 육식에는 몸이 안 어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육식동물한테는 열육치라는 이빨이 있대요. 그래서 이 열육치는 턱 뒤쪽에 있는 이렇게 칼날처럼 되게 날카로운 이빨이래요. 이제 그 톱처럼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잘게 찢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사자나 뭐 호랑이 같은 이런 큰 육식동물뿐만 아니라 고양이나 개한테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열육치 하면 되게 생소하죠. 왜냐면 사람한테는 없으니까. 사람한테는 없어요. 개한테도 있는데. 고양이한테도 있는데. 그 참 희한해요. 있을만도 한데. 그래서 아주 작은 동물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상관은 없지만은 한 입에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큰 동물의 사체에서 그 막 질긴 생고기들을 이제 뜯어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만약에 가죽까지 뒤덮여 있다. 그러면은 가죽은 또 얼마나 질깁니까? 우리 뭐 쇼핑백이나 뭐 우리 쇼파 이런 거 천연 가죽으로 만약에 돼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엄청 질기잖아요. 그 엔간해서는 사람 손으로 찢을 수가 없죠. 하여튼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 몸 자체가 이빨이나 이런 게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도 생각해 보면 이제 가죽은 뭐 다 벗겨냈다 치고 그 생고기 있잖아요. 아직 굽지 않은 생고기.
얘는 가위로도 잘 안 잘리죠. 그러니까 구워야지 잘리는 건데. 그러니까 뭉툭한 이빨로 우리 인간의 이빨은 그렇게 날카롭지 않은 편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어림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턱도 문제예요.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은 사자가 하품하거나 막 어흥할 때 잘 보면 턱이 굉장히 크게 벌려지거든요. 거의 저 얼굴 크기만큼 벌려져요. 턱이 엄청나게 크게 벌려지는데 사실 그래야 유리하죠. 사냥할 때 그때 그 큰 입을 벌려가지고 칵 물어버리는 거니까 저 고기 물어 뜯기도 아무래도 더 편할 테고. 근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입이 커도 그거에 뭐 반 정도밖에 못 벌리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도 얼굴만큼 이렇게 크게 벌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근육 자체도 턱에 붙어 있는 근육 자체도 약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껌을 이제 되게 오래 씹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아픈 데가 있잖아요. 여기 턱 뒤쪽으로 해가지고 그 근육 그걸 이제 측두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턱에 붙어 있어서 턱을 움직이는 근육인데 이것도 굉장히 약한 거죠. 사자나 이런 육식동물에 비해서는.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물어뜯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몸 자체가 사냥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몸인 거예요. 그냥 나무에서 열매, 이파리, 꽃 이런 거 이제 따먹는데 오히려 어울리는 그런 몸인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먹게 됐느냐? 결국에는 도구, 돌로 만든 석기 이것 때문인 거죠.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날카롭게 다듬어가지고 이제 칼처럼 이용해서 뼈에 붙어있던 고기들 막 잘라내고 얘를 이제 씹어서 삼킬 수 있게 잘게 잘라낼 수, 찢어낼 수도 있게 되고 이제 골수도 이걸로 깨먹는 거죠. 탁탁 깨가지고 그 흐물거리는 골수 같은 거 빼먹고 이 골수가 굉장히 영양분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알아보니까 그 가젤 있잖아요. 아주 어린 조그만 뭐 한 10몇 킬로 정도 되는 조그만 가젤 한 마리만 잡아도 거기서 이제 만약에 독수리나 하이에나가 그거 뭐 고기 다 뜯어갔어. 그래도 골수만 있어도 거기서 골수만 잘 빼먹어도 아주 큰 햄버거 하나만큼의 영양분을 얻어낼 수 있대요. 좀 큰 사슴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양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골수만으로도 고기 다 빼고 그것만으로도 햄버거 6개 분량의 칼로리, 영양분을 얻어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한 두세 명이서는 뭐 하루치 음식을 먹는 거죠. 영양분을. 그리고 뭐 이제 골수 말고도 고기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아주 영양제로서 필수 영양제, 영양분들을 다 이렇게 집약시킨 그런 음식이더라고요. 뭐 단백질, 필수적인 단백질, 뭐 필수 아미노산 다 들어있죠. 야채나 이런 건 좀 빠질 수 있는데 고기에는 그게 다 들어있고 어쨌든 그리고 또 철분, 칼슘, 아연, 나트륨, 비타민 이런 중요 영양소가 골고루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밀도 높게 그러니까 이거를 막 계속 먹을 필요 없어요. 육식 동물처럼 막 하루 삼시세끼 다 먹을 필요도 없고 그냥 어쩌다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먹으면 한 10몇 퍼센트 정도라도 그 식단에 들어가면은 영양소를 아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정말 핵심 영양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별로 없었던 당시 조상들한테는 이 고기가 굉장히 소중한 먹을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기를 먹다 보니까 또 우리 뇌도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 책에도 있지만은 뭐 침팬지랑 비교하면 당연히 이제 크고 한 3배 정도 크고 강아지랑도 비교하면 거의 10배 크고 고양이나 강아지랑 비교하면 훨씬 더 큰 거죠. 진짜 말도 안 되게 큰 거죠. 이 뇌가.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의 뇌는 우리 몸에 있는
신체 기관 중에서 무게로는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에너지는 25%나 쓰잖아요. 정말 에너지를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정말 낭비스러운 그런 기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관을 유지를 하려면 당연히 고기 같은 이런 영양분이 아주 집약적으로 밀도 높게 들어가 있는 그런 먹이는 반드시 먹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 같으면 사실 안 먹어도 돼요. 고기를. 워낙에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많이 잘 먹기 때문에 골고루. 근데 옛날 같으면 그렇게 음식을 풍부하게 섭취를 못하니까 정말 사냥해서 고기를 먹는 게 옛날에는 훨씬 더 중요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기를 안 먹는다. 그리고 정말 나뭇잎, 뭐 풀, 열매, 나무 껍질 이런 것들이 이제 고릴라나 침팬지들이 많이 먹는데 이런 것만 만약에 먹는다라고 하면은 정말 많이 먹어야 된대요. 엄청난 양을 먹어야 된대요. 사과로 계산해 보면은 하루에 33개를 먹어야 된대요. 엄청난 양이죠. 예. 그것도 이게 소화도 잘 안 되니까 섬유질이 많고 그러니까 옛날 사과들은 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막 품종 개량해가지고 막 이렇게 과육도 많이 막 풍부하게 들어있는 그렇게 달콤한 그런 사과가 아니라 훨씬 더 쬐끄맣고 껍질도 아마 좀 더 두껍고 그럴 거예요. 좀 더 떡더라만 맛도 더 많이 날 테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되고 영양분을 우리가 조금밖에 흡수를 못하니까 그런데 또 이제 고기도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생고기 같은 경우에는 소화를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소화가 잘 안 되죠. 또 그 안에 온갖 기생충, 병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또 들어있고 그런데 바로 이제 불이 이걸 다 해결을 해주는 거죠. 불에 익혀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잘 잘라지고 잘 찢어 먹을 수 있게 되고 또 기생충과 세균도 다 죽일 수가 있게 되고 식물 같은 경우도 이걸 불에 익혀 먹으면 그 독성분이 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뭐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구우면은 대부분 그 단백질들이 이제 파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게 이것저것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이 뇌는 많은 그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불과 고기 이 두 가지는 정말 뇌를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키울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원동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영향을 인간에게 많이 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것도 어쩌면 상당히 고기가 영향을 많이 미쳤을 수도 있어요. 고릴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주로 채식을 하잖아요, 얘는. 그래서 하루에 먹는 양이 거의 10kg이나 되고 또 먹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걸 계속해서 씹어야 되고 잘 씹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고릴라 같은 경우는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먹는 데 쓰는 거죠. 뭐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 우리가 만약에 고릴라처럼 먹는다면 정말 하루 종일 이걸 먹느라고 뭐 얘기를 한다거나 뭐 놀다거나 뭐 공부를 한다거나 이게 사회적인 어떤 뭐랄까 어떤 털고르기 이제 원숭이 같은 경우에 이제 털고르기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할 시간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정말 먹다가 계속 먹다가 지쳐 쓰러져 가지고 자는 먹는 것도 사실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씹는 것도 그렇지만 소화시키는데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그리고 사냥 자체도 굉장히 사회적인 활동이고 더군다나 인간은 달리기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빨도 날카롭지도 않고 당연히 사냥을 하려면 협동을 해야 되죠. 이 사냥감을 함정으로 막 이제 몰고 간다거나 또 포위망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한 마리가 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사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대요. 힘을 잘 합치면은 사자가 만약에 딱 보면은 사자가 사냥을 딱 잘했어요. 그러면 그걸 멀리서 보고 있다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여러 명이서 돌을 막 던지고 막 날카로운 나무창으로 막 위협하고 막 소리 막 지르고 그러면 또 사자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죠. 한두 명이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냥 우르르 막 몰려오니까 그러면 또 아주 손쉽게 사자는 그거 하나 먹어보지도 한 입도 못 먹어보고 그냥 쫓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그 뼈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자나 이런 육식 동물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위를 인간들이 다 그걸 긁어내 가지고 먼저 먹었다라는 흔적이 있대요. 그 사자가 그걸 사냥을 했어도 쫓겨나가지고 한 입도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그걸 다 잘라 먹은 거죠. 물론 이제 사람이 애초부터 그렇게 해서 사냥을 물론 성공해가지고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또 그건 쉽지는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사자가 이렇게 먼저 사냥한 거를 좀 어떻게 보면 얍삽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걸 이제 뺏어서 아마 그렇게 먹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인 부분까지 이 고기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고기는 정말 중요한 먹잇감이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 건지 이 사람들은 정말 고기에 대한 어떤 이 특별한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책에서 이제 살펴보니까 이 책을 제가 제목을 말씀 안 드렸네. 고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류의 육식 연대기라는 부제도 있고 마르타 자라스카 지음입니다. 출판사는 메디치 출판사고요. 제가 아주 좀 재밌게 이제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한 40여 년 전 그 폴란드 에피소드가 나와요. 거기서 뭐 어떻게 하냐면은 한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몇십 명 막 줄 서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1시간, 2시간이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줄이 무엇을 위한 줄이냐면은 바로 고기를 사기 위한 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제 그 폴란드잖아요. 40여 년 전이면 이제 공산주의 그 시절에. 그러니까 고기가 또 부족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배급제니까. 그 고기를 살려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봐야 또 많이 안 주고 배급제니까. 근데 또 그렇다고 당시 폴란드에 먹을 게 없었던 것도 아니래요. 거기에 이제 또 농사가 그렇게 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농사도 잘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고기를 제외한 다른 음식은 충분했고 단백질도 뭐 콩이나 이런 식물을 통해서 충분히 섭취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양분 자체가 절대 모자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기를 정말 기어코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씩 기다려주고 그 고기를 얻어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기에 대한 그런 어떤 특별한 욕구를 육식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사실 이제 이런 말들을 잘 안 쓰지만 실제로 이런 육식욕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 그런 나라들이 꽤 있대요. 그래서 이 육식욕이 뭐냐면은 우리 보통 왜 그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아이스크림 배는 따로 있다. 그래서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후식으로 후식배가 따로 있다고 하던가. 그래서 과일이나 아이스크림 이거는 따로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육식욕도 그런 거죠. 내가 아무리 뭘 배부르게 먹었어도 고기를 안 먹으면 어딘가 허전한 거예요. 덜 채워진 듯한 느낌이 들고. 그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것도 있었대요. 육식욕이 정말 지나쳐가지고 이게 병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가 실제 있었대요. 한 200여 년 전쯤에 그 중앙 아프리카 그쪽에 구암바라는 병이 있었는데 이 구암바에 걸리면은 아무리 식량이 풍부해도 고기를 못 먹으면 배가 막 고프다면서 불평을 하고 채식 요리를 막 거부하고
나는 안 먹어 야채 막 이러면서 고기만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얘가 막 고기를 막 찾아다니니까 정말 좀비처럼. 그 당시에 그 중앙 아프리카에 도착했던 그 선교사들, 외국 사람들이 야 이거 무슨 이건 병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지금도 그런가 봐요. 그 우간다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가족을 먹일 수 있는 질경이와 하루도 채 못 먹는 조그만 양의 닭고기를 교환하는 걸로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질경이랑 아주 조그만 양의 닭고기를 교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본 것들을 보면은 그게 꼭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죠. 왜냐면 고기는 특히 그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수 영양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백질만으로 치면은 질경이보다 닭고기가 한 20배 많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질경이만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하루에 어른 혼자 14kg을 먹어야 된대요. 엄청난 양을 뭐 14kg이면 진짜 정말 거의 한 가마니 정도 될 것 같은데 질경이로 치면은. 근데 닭고기는 뭐 이제 한 주먹 정도 이 정도만 먹어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밀도가 많이 들어있는 밀도가 높은 거죠. 근데 이런 얘는 사실 우리가 곤충이나 이런 걸 봐도 똑같잖아요. 모기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얘가 그냥 알 날 때는 평소에는 사람피 안 빨다가 알을 낳아야 될 때는 이제 사람피를 막 그 리스크를 다 잡아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고도 결국 달려들어가서 막 피를 빨고 구한바 같은 그런 병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 모기한테는. 그러니까 모기한테도 뭔가 이제 신호가 있을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저 사람의 피를 빨아라. 너의 행동 패턴, 먹이를 먹는 습성을 완전히 바꿔야 돼. 이런 신호가 아마 이제 딱 가해지면은 모기가 그렇게 하는 걸 텐데. 근데 사람한테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은 사람의 경우에 보통 이제 매운 거나 짭짤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찾는데요. 고기 속에 우리 그 나트륨 이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감칠맛 그게 또 우리의 맛이래요. 그 혀에서 느낄 수 있는. 근데 감칠맛은 참 이게 표현하기가 그렇죠. 이게 독립적으로 뭔 맛이라고 하기가 이게 매운 것도 아니고 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 것도 아니고 딱 잘라 표현하기 힘든 맛인데 하지만 얘는 우리가 이제 라면이나 떡볶이, 김치찌개 이런 거 먹을 때 이 감칠맛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맵고 짠 음식인데 감칠맛이 없으면 되게 맛이 이상해요. 맛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조미료를 탁 조금이라도 넣는 순간 그 맵고 짠 게 싹 어우러지면서 정말 이 군침도는 그런 맛으로 싹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조미료를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가 완전히 달라요. 짜장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얘가 조미료를 안 넣어. 그러면 달고 짜기만 해. 뭔가 이상해. 맛이 없어요. 근데 조미료를 넣는 순간 이게 싹 조화를 이루면서 맛있는 정말 군침 도는 그런 요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화롭게 만드는 맛이다. 이렇게 풍부하게 북돋아주는 어떤 그런 어떤 베이스가 돼주는 우리 악기에서도 그 베이스가 그 전체적인 이렇게 튀진 않지만 전체적인 어떤 음악의 기본이 돼주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이 감칠맛이 뭐 주로 이제 고기라던가 치즈, 버섯 이런 단백질이 많은 음식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한테는 이게 정말 어떤 되게 꼭 필요한, 꼭 느껴야 하는 그런 맛이었던 거죠. 고기를 많이 먹으려면 좋아야 먹는 거니까 나 영양분 때문에 먹어야 돼. 뭐 이제 이런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이걸 먹고 이걸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더 많이 먹어야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먹는 거니까 억지로 먹는 건 아니고. 육식동물 같은 경우도 이제 감칠맛을 잘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감칠맛을 못 느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이언트 판다 같은 경우에 팬더가 바로 그렇다고 그래요. 얘가 감칠맛을 못 느낀대요. 그래서 육식을 안 하고 걔는 무슨 대나무 잎인가 그것만 먹잖아요. 하루 종일 먹잖아요. 그 영양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이 감칠맛이 사실 그냥 생고기에서는 잘 안 느껴져요. 전 또 생고기를 잘 안 먹어봐서 감칠맛이 느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양념도 안 한 완전 생고기 이건 사실 우리가 먹을 기회가 없죠. 근데 감칠맛이 안 느껴진대요. 책에서도. 버섯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감칠맛을 느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그냥 생버섯을 먹으면 거기서 우리가 감칠맛을 느낄 수 있나요? 생버섯은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아무 맛이 없어요. 막 써요. 오히려 좀 약간 떡더름하다고 그래야 되나? 예. 되게 싱겁고 그런데 이거에서 감칠맛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버섯 같은 경우 보면 얘를 뜨겁게 구우면은 되게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바로 그거죠. 감칠맛은 뜨거운 온도에서 요리가 되었을 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뜨거운 열로 가열을 하면은 단백질이 부서지는 거예요. 이제 아미노산 같은 거 막 이제 막 부서지겠죠. 합이 분자로 쬐끄만 이제 분자들 막 부서질 텐데 그때 감칠맛을 내는 물질들 뭐 글루타메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쥐나 뭐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이런 애들도 그 구운 스테이크 이런 걸 주면은 감칠맛을 느껴가지고 막 정말 중독된 것처럼 막 좋아한대요. 걔네들도 감칠맛에 빠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고기를 가끔씩 먹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물론 구워 먹진 않아서 그렇게 감칠맛은 많이 못 느낄 텐데. 뭐 하여튼 근데 특히 고기를 구우면은 특수한 어떤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그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훨씬 더 풍부한 맛이 나게 된대요. 그러니까 구운 고기에서 방출되는 그 물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글리코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근육 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제 양분인데 이게 이제 분해가 되면 이제 당이 되는 거죠. 조그만 당 분자가 되는 건데 이거랑 그 고기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아미노산 뭐 글루타메이트 이제 이런 것들이랑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모양으로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 이 분자들이 막 이 쪼개지기 때문에 다양한 모양으로 막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그 분자들하고 그래가지고 막 향치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어떤 화학 물질에서는 뭐 과일 향이 나고 어떤 것에서는 뭐 땅콩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심지어 마시멜로 냄새가 나기도 한대요. 그리고 뭐 연기 냄새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한 1000가지 화합물이 생겨난대요. 그리고 그 물질들의 향이 다 섞이면서 뭔가 그 굉장히 어떤 조화로운 정말 뭐랄까 아주 거대한 어떤 교향악단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그 하나의 그 노래 거대한 정말 스케일이 큰 교향곡 이런 느낌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사람이 여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고기를 구웠을 때는 그런 독특한 향취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구운 고기를 좋아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하필이면 또 그 향취를 사람이 왜 좋아해야 될까? 그렇게 1000가지의 어떤 향취가 막 이제 섞이고 막 이제 이렇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좋아야 되나?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느낌이라는 거는 되게 주관적인 거고 임의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냐면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교실에서 키우는 그 허브가 있어요. 그 허브를 보면은 사람한테는 그 냄새가 정말 향기로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장미허브라고 그래가지고 생긴 거는 장미 모양이지만 그 향기는 뭔가 그 레몬 향하고 사과 향을 섞은 듯한 정말 향긋한 냄새가 나거든요. 사람한테는 되게 향기로워. 하지만
그 향기는 어떤 그 벌레라던가 세균 이런 애들은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향을 만들어내거든요. 한마디로 하나의 방충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임의적인 거예요. 이 향기가 좋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좋아하게 됐을 거라는 거죠.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남았으니까 이게 좋은 거지. 괜히 좋은 게 아니다. 왜냐면 이 비밀은 뭐에 있냐면은 그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 적당한 온도가 있어요. 이게 한 150도에서 260도 정도가 되는데 이것보다 만약에 더 뜨거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타는 거죠. 고기가 타면은 뭐 영양가도 없는 거고 그냥 수치인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쓴맛이 나고 맛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적당한 온도에서 한마디로 고기를 이제 구웠다는 거니까. 물론 이제 불의 온도는 그거보다 훨씬 뜨겁겠지만은 이제 고기 자체 온도는 그거보다 더 올라가진 않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온도로 이게 고기가 싹싹 구워졌을 때 이제 그 안에 있는 세균이나 기생충 뭔지 이런 것도 다 죽는 거고 독이나 뭐 이제 혹시 이런 게 있어도 다 열로서 파괴가 되고 굉장히 안전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라는 하나의 그 증명이 되는 거죠. 이 마이야르 반응의 그 냄새들이. 그러니까 이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냄새를 너무 좋아하는 조상들. 물론 안 좋아하는 조상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조상들은 꼭 그걸 그렇게 딱 적당하게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전한 걸 잘 먹는 거니까 영양분도 많고 저 뭐 이제 안전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음식을 먹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더 건강하고 또 잘 살아남고 번식도 잘했을 테고 바로 그래서 그 후손인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고기 굽는 냄새에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빠져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여튼 신기한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좋은 책 덕분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요리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런 고기를 굽는 그런 요리에 가장 가까운 요리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비큐더라고요. 바비큐는 그야말로 정말 불에 굽는 되게 간단한 요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가장 먼저 했을 그런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고기 요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또 이게 생각해 보면 고기를 불에 굽는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쇠로 된 그릴이 있으면은 쉽죠. 불에 그냥 구우면 되니까. 근데 그 쇠가 없는 원시인들 어떻게 굽습니까? 그걸 뭐 손에 들고 구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바비큐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은 그 쇠를 쓰지 않고 고기를 구웠던 그 인디언들의 요리가 있대요. 바바코아라고. 거기에서 유래된 거래요. 그 인디언들은 어떻게 얘를 구웠냐면은 땅을 깊숙이 파고서 그 땅 밑에다가 이제 불을 피우는 거예요. 나무 이제 이런 걸 넣고 그리고 고기를 나무 꼬챙이에 이제 끼워가지고 이제 땅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구워 먹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너무 가까우면 또 이게 나무가 다 타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이제 깊숙이 파가지고 아주 천천히 이 고기가 익을 수 있게. 이제 또 나중에는 나무로 또 그릴을 만들었대 아예. 이렇게 뭐 격자 모양을 만들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워 먹는. 이것도 어쨌든 불하고는 거리가 되게 멀었겠죠. 그래서 천천히 고기가 익고 그 다음에 또 이 연기가 그 연기의 냄새가 또 고기에 배면 그게 바로 이제 훈제잖아요. 훈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향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또 바베큐가 그렇게 맛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바베큐 요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또 마이야르 반응도 얼마나 잘 일어났겠습니까? 적당한 온도에서 타지 않고 익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더 맛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사랑받는 요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오큘러스 퀘스트로 떠나는 여행은 어디로 가볼 거냐면 그 필라델피아에 그 치즈 스테이크로 치즈 스테이크 샌드위치로 굉장히 유명한 가게가 있대요. 패치 킹 오브 스테이크라는 가게인데 거기를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그 가게 앞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뭐랄까 한 2, 3층? 3층 이상의 건물은 잘 없어요. 되게 낮은 건물들이 이렇게 쫙 있고, 이렇게, 도로도 이렇게 넓지 않아요. 되게 좁고, 그러니까 오래된 동네. 그리고 이렇게 집들도 다, 이거 뭐야, 이거 다, 그게 뭐랄까, 그 목조 주택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오래되고 좀 약간 허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화의 뭐랄까, 그 옛날 재즈가 유행하던 한 1920년대, 30년대 뭐 이제 그런 정도의 그 되게 서민적인 거리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 가게도 패치 킹 오브 스테이크 이 가게도 이렇게 모서리에 이렇게 길 모서리에 있어. 뭐냐면 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한 삼거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모서리에 있는 그 건물에 모서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길이 이렇게 뻗어 나가고 여긴 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저는 되게 유명한 가게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뭐 삐까번쩍한 레스토랑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우리 길거리 음식 파는 그런 물론 포장마차는 아닌데 이게 건물이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다 길거리에서 먹는 거예요. 이 식당 그 식탁이 다 야외에 나와 있어요. 그 인도에 그냥 식탁이 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 이제 요리하는 데만 그 건물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요리하는 데서 그 주문을 해가지고 음식을 받으면 야외에서 그 좀 허름한 빨간색 식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먹는 거죠. 바깥에 보면서. 그런데 정말 맛이 있대요. 이 스테이크가 얇은 그 롤빵 위에 이렇게 치즈가 아니라 스테이크 얇은 스테이크 고기가 올라가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치즈가 이렇게 딱 올라가고 보니까 이제 버섯도 올라가더라고요. 버섯이 또 감칠맛을 또 내는 성분이 있거든요. 약간씩 달라요. 그 고기랑 버섯이랑 치즈랑 다 감칠맛을 내는 성분이 있지만 그 성분이 약간씩 다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되면은 어떤 이거를 뭐 감칠맛 폭탄이라고 한다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감칠맛으로 가득한 음식인 거죠. 피자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치즈, 고기, 토마토도 있어요. 토마토도 감칠맛 성분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감칠맛 폭탄이 되는 거죠, 피자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맛있대요. 먹어보면, 왜 여기가 유명한가. 이거를 한 방에 느낄 수 있는. 근데 이 근처가 다 이런 집들이에요. 뭐 다 고기 요리집이야. 적어도 지금 바로 맞은편에도 무슨 제노스인가 제노안가 여기 스테이크 집이 있고 또 그 옆에 그 뒤쪽으로 가니까 또 무슨 피자 앤 스테이크 뭐 이런 또 음식점이 있고 여기는 지금 제가 오큘러스 퀘스트로 보고 있어가지고 고기 냄새는 못 맡는데 여기는 그냥 그 공기 자체가 다 고기 냄새로 꽉 차 있대요. 고기의 성지인 거죠 여기가 바로. 대단합니다. 차들로 꽉 차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사람들도 참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고기를 좋아하는구나. 사람들도 많고 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또 고기의 성지에 한번 와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봤는데 오늘은 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고기를 먹으면서 앞으로는 그냥 맛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기생충, 세균 이런 거에 시달렸던 우리 조상들 그리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기를 통해서라도 그 필수적인 영양소를 섭취해야 했던 그 조상의 어떤 안타까운 마음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고기를 우리가 굽는다라고 하면은 좀 더 집중해서 잘 구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도 더 잘 일어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맛있게 즐기면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이 꿈속 여행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바로
그곳으로 가야겠죠. 패츠 킹 오브 스테이크. 저는 여름에 가면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 또 길거리다 보니까 뭐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가 좋을 것 같냐면 가을에 그 이제 초가을에 딱 그 선선한 바람이 막 이제 저녁에 불 때 그때쯤 또 저녁 노을 탁 질 때 얼마나 좋아요. 여기가 또 그 네온 사인이 되게 올드하면서도 되게 색깔이 다양해요. 막 그래서 밤의 분위기가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왠지 밤에 또 고기 냄새, 또 굽는 냄새, 막 이제 이런 거 풍기면 더 맛있잖아요. 그리고 밤에 제가 또 이제 시원한 오렌지 에이드를 또 대접을 해드릴 테니까 이거랑 같이 감칠맛과 그 감칠맛 폭탄과 함께 또 아주 상큼한 에이드를 함께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